7월 1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국가 중요 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들어있습니다. 스마트 의료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즉 원격 의료를 말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서 18개 스마트 병원 모델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 명에게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도 보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협의 반발을 의식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의료 사고 책임 소재, 상급 병원의 환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원격 의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찾아서 정부가 졸속 강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어제 미래통합당 강기훈 의원을 방문해서 한방첩약급여화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원격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며 특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상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 의원은 의협의 제안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감염된 의료인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은 13일 기준으로 133명입니다. 간호사가 77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33명, 의사는 10명입니다. 이처럼 의료진들이 감염병 최전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 당시 의료 인력의 교육과 상담 등에 12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진에 대한 별도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헌신만으로 국가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된 건데요. 역대 최저 인상률이지만 개원가는 울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뿐만 아니라 주말 근무와 초과 근무, 4대 보험 등도 덩달아 오릅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직원 1명당 연간 60에서 70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장기 저리 대출 등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극심한 피로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어제 병원인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차 대유행이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